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스카드 부대표 전성훈입니다. 애니 튜터와 클래스카드가 공동으로 하는 1인 원장님을 위한 세미나.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그러나 늘 배울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는 스마트 어휘 학습법을 능률복화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면서 또 실제 효과도 성적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는지 우리 클래스 카드의 명강사이신 이혜민 원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민 원장님은 이 마리아 원장님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계신데요. 현재는 이대 영수 리딩 학원 원장님이시고 능률 자문위원이시고 또 학습 코칭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 딕션이 너무 좋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강의가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야, 그러면 오늘도 박수로 이혜민 원장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더 스타일리시 하셨는데 아이, 하신데 감사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어,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고기 최근에 붓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강의를 핑계로 안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우리 애들도 얼마나 학원이 오기 싫을까. 나도 이렇게 운동 가기가 싫은데 그런 반성을 조금 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잘 보이실까요? 네, 아주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 같은 1인 원장님들을 위한, 물론 이제 원생이 많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지만 1인 원장님들께 특히나 도움이 될 스마트 어휘학습법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사골국물처럼 물궈먹어서 하는 저는 조금 쑥스럽기는 해요. 근데 생각 외로 아직도 요 좋은 도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나의 전파가 부족했구나.'라는 마음으로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작부에서 "영단어 학습은 뭐와 뭐의 힘으로 가세요."라고 제가 잠깐 이론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풀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능률복화와 클래스카드의 환상의 콜라보로 어떻게 제가 영어 학습을 풀어가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Q&A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어 학습 땡땡땡과 땡땡의 힘으로. 왜 어려울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매번 하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원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20대 내내 과외를 했고요. 20대 후반에 이제 학원을 원장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원장으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부끄럽게도 저의 학습 커리큘럼에 어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내 생각엔 당연히 해오는 건 거죠. '나는 테스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근데 '단어를 내가 뭘 끼고 시켜?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핑계를 대보자면 애들이 이러거든요. "지겨워요. 어려워요. 해도 까먹어요. 시간이 안 나요." 마지막에 제일 황당하죠. 지네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안 난대요,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안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애들이 안 해오죠. 채점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게다가 관리도 어렵습니다. 저는 아주 예전부터 과외로 시작했던 사람이라 다 개별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내가 채점하고 관리하고 했니 안 했니 막 닥달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클래스 카드를 가지고 시스템화 시키면서 깨달았던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의 의지와 노력을 절대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가기 싫은 걸. 출근이 즐거우신 분들 계실까요? 축하드려요. 출근이 누가 즐겁습니까? 안 가는 게 더 좋죠. 돈 받고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애들도 안 가는 게 더 좋죠. 아무리 성실한 친구들도 학원 안 온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의지와 노력을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의지와 노력으로 됐으면 우리 다 다이어트 성공하고 식단 성공했다니까요. 근데 못 했잖아요. 안 됩니다. 의지와 노력은 맹신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단어 공부는 영어 공부의 베이스잖아요. 가장 베이스잖아요.
저는 사실 공공연하게 저희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단어만 열심히 해도 3등급은 원래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3등급 이하는 저는 솔직히 단어를 안 해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어만 알면 짧은 글 듣기로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베이스인 영어 단어 공부를 아이들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야, 너 왜 안 해?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잔소리하시는 거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 공부야말로 시스템과 학습 과학을 바탕으로 교과적으로 부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근간 중에 근간이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영단어 학습에서의 과학인 무엇인가? 제가 조금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거 소개 좀 해 드릴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안 읽으셨다면 에어컨 바람 앞에서 시원하게 요즘에 날씨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탤런트 코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 세계 방방곳곳에 시대와 장소를 놓고 봤을 때 천재들이 우수수수 나오는 시대가 있고 천재들이 우수수 나오는 지역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골프라는 것이 없던 나라인데 박세리 이후로 골프 강국이 됐죠. 피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 이후로 피겨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야구, 축구 일본 옆 나라 일본과 놓고 비교할 때 팀 수가 굉장히 적은데 세계 대회만 나가면 잘 따오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천재들이 우수수 나오는가에 대한 코드입니다. 그러면 학원 하는 우리로선 좀 솔깃하지 않나요? 이게 시설이 좋고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천재가 우수 나올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강추 드려요. 이 책에서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딱 단어가 나와요. A열의 단어들이 있고 B열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쪽의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할까요? 짐작이 가능하시죠? B니까 물어봤겠지. A 단어보다 B 단어를 무려 3배 이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죠? 왜일까? 불편하게 하는 공부가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거예요. 전 사실 이걸 공공연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뭐 막 오타나거나 그러면 애들이 막 하고 "선생님 이거 봐." 그러면 "야, 불편하게 하는 공부가 효과가 좋대. 오타도 계획."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수없이 실수를 허용하면서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끈질기게 노력할 때 실력이 향상이 된다. 목적에 맞는 노력이어야 하고 무의미한 노력이어서는 안 되고 아주 실수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현재의 능력보다 살짝 위에 있는 목표를 선택하면서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학습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스위트 스팟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편안한 영역이 있어요. 연습을 하긴 하는데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분투하지도 않는 편안한 상태. 성공 확률 80% 이상. 제가 수영을 가면 진짜 물개예요. 어머님들 자세 엉망이거든요. 근데 막 몇십 미터 그냥 몇십 바퀴를 쭉쭉 가세요. 근데 딱히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진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도세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치만 실력을 향상하는 자리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생존의 영역이 있어요. 초급반. 혼란스러워요. 절망적이고. 물에 뜨기도 너무 힘듭니다. 압도적인 상대와 다투듯이 밀치고 허우적거리고 궁리하고 올바른 이게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도 있지만 대개는 운이 좌우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 50% 미만. 이 영역으로 학습을 주시면 아이들은 매번 찍어야 돼요. 이건가? 우리 제일 싫어하는 화법이죠. 이거? 저거? 이거?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렇게로 가게 되면 무의미한 겁니다. 딱 이 사이 스위트 스팟. 절망스럽고 힘겹고 실수가 두렵지만 노력을 함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수가 두렵지만 노력을 함직하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실패 후에도 다시 도달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공 확률 50에서 80이죠. 우리 학습으로 보자면 생존 영역은 선생님의 리딩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하드 캐리해야 해요. 이런 게 통할 때도 있죠. 방학 특강 같은 거. 혹은 뭐 내신 직전에 애들 막 머릿속에다 꾸겨 넣는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달려야 하는 것은 생존 영역에서도 해야죠. 그치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 학습을 놓고 봤을 땐 우리 이거 꾸준하게 해야 돼요. 최소 몇십 년, 십몇 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시스템의 힘으로 꾸준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퍼지죠. 너무 힘듭니다. 편한형 영역은 너무 쉬워서 별다른 노력이 들지 않죠. 그치만 이 편안한 영역도 부하를 추가하면 이것도 살짝 스위트 스팟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기초 영단어 800개를 좀 알아. 아예 모르진 않아. 근데 좀 쉬워. 그러면 얘를 800개를 한꺼번에 시험 본다던가. 주관식으로 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컨텐츠 가지고도 부하를 추가할 수 있겠죠. 스위트 스팟에서 우리 아이들 알아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안다는 느낌적 느낌이 가득할 뿐 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안다는 느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안다고 소위 말해 깝치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90% 정도 아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언뜻 생각하면 편안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를 부하를 올리면 되거든요. 이게 실수가 두렵지만 함직하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꽤 안다는 느낌이 많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마다 실력별로도 좀 다뤄야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스펠 학습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죠? 최초의 단어 학습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단어에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식 테스트나 스펠 스크램블, 그러니까 뭐 소프트라면 SOFT가 섞여 있는 걸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스펠 암기가 가능하지만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공부의 발판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기초 영단어 800개 정도는 쓸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스펠까지 클래스카드와 지면학습으로 함께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등 이상. 이 친구들은 많이 봐야 돼요.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원, 다의어 이렇게 어휘력을 넓히면서 빠르게 많이 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누적 테스트가 가장 효과적이겠죠. 다뤄야 되는 코칭법도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탤런트 코드에서 누가 위대한 사람들을 탄생시키나 이런 천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선생님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장 좀 혹할 만한 이제 영역인데 두 가지 영역 선생님이 계시대요. 정서적인 방아쇠를 당겨서 사랑과 동기에 예를 들어 탱크를 가득 채우는 방식으로 점화를 일으킨답니다. 뭔 소린고 하니 최초의 학습은 내가 이걸 좋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보듬어 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좋다 하고 그러나 일정 영역 이상 갔을 때 특히 사춘기 이후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몰라 이런 식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몰랐군 그냥 건조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실수를 교정하고 아이가 이 회로가 연마될 수 있도록 한 번 가르쳐 됐으면 우리가 왜 있겠어요. 100번을 두들겨야 완성된다는 마음으로 회로를 연마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신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학습에 적용시키면 이럴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은 그러니까 좀 재밌어야겠죠. 아무래도 게임도 좀 하시고 워크시트도 활용하시고 클카 배틀 같은 거 너무 재밌죠.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이제부터는 심층 연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깊게 파고드는 연습. 이제 계획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인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춘기 이상을 가면 책 한 권 떼면 피자 사줄게가 안 통합니다. 그깟 거 안 먹고 말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물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뭐 하면 뭐 줄게가 잘 안 통합니다. 차라리 조기 퇴근권, 뭐 무단 결석권 엄청 그거죠. 뭐 숙제 면제권 이런 식의 즉각적인 보상이 조금 더 통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긴 말 하시면 안 돼요. 긴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의 싸움이긴 한데요. 많은 거 내려놓으시고 제가 존경하는 모 원장님께서는 사춘기 이상의 친구들은 그냥 주치자라고 생각하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술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하면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긴 말 하시면 안 되고 지시와 기준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 이상 친구들. 자, 고등 이상이라는 건 원장님들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고등 이상의 친구들은 이미 내적 보상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이걸 해야 내가 늘어. 이걸 해야 내가 이번 모고를 잘 봐. 내신을 잘 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력이 고등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내적 보상이 기반이어야 하죠. 스스로가 그걸 깨달을 것이고 이미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요걸 달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겠죠. 선생님이 끌고 고등으로 이상을 억지로 가시는 건 좀 무리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요 과학을 바탕으로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하게 굴리셔야 합니다. 요 책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더 시스템이란 책이고 이 책의 구제는 이게 이제 지금 개정판인데 구제가 열정은 쓰레기다예요. 저는 그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열정은 쓰레기라는 거죠. 노력과 열정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실패 상태라는 겁니다. 나는 이 책 한 권을 끝낼 거야 라고만 가면 이 책을 한 권을 다 못 끝낸 지금은 늘 실패자일 거예요. 그러니 늘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애초에 성공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성공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나오는데 20kg 감량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20kg 감량을 못하면 나는 실패자예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자는 시스템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끼니마다 새롭고 이거를 그냥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건 거죠.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지만 매일 달리기 3분이라도 하기, 운동화 신고 한번 나가기라도 하기, 이건 시스템인 건 거죠. 시스템 지향적인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늘 굴려나가야 되는 건 거죠. 한 권 끝내기, 뭐 올백 맞기 이런 목표 지향이 아니라 단 하루에 5분이라도 하자. 저는 학생들하고 어떻게 분량을 잡냐면 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것 같은 분량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안 미루니까. 사실 원장님들 아이들이 안 하죠. 요즘 아이들 정말 안 하는데 저는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 진짜 못할 거야. 인생을 쓰레기처럼 망쳐야지.' 이런 친구는 없다는 거죠. 잘하고 싶어요. 다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선생님이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건 거죠. 그런 친구들이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굴리실 때 이게 지속 가능하고 빵 개보단 하루 5 개가 나은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좀 유념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원리는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인 학습 플로우를 정해 두셔야 하세요. 저는 아예 어떤 교재를 나가든 이 교재는 어떤 플로우로 나가겠다를 먼저 잡아 놓고 나가기는 합니다. 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나가기 위해서 적절하게 세분화된 지침으로 피로도를 줄여야 돼요. 잔소리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는 건 말이야." 일이 아니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야. 그냥 지침이 있고 그거대로 따라갈 수만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학생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건 별개입니다. 전 사랑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들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근데 안 한 거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난 믿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트래킹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세요. "야 여기까지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지? 1 강부터 5 강까지 해 와." 하고 트래킹을 안 하시면 중간이 날아가 버리고 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하고요. 모든 아이는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 두시되 수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함직한 것으로 조금씩 적용을 시켜 주셔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세팅한 플로우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1, 2등급 친구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은 알아서 합니다. 그 친구들은 알아서 해요. 스스로 잘 안 되는 친구들, 우리가 같이 함께 달려줘야 되는 친구들을 위한 겁니다. 그거를 유념하시고 쭉 들으시면서 요런 거 내가 취사 선택해서 갖다 쓰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전 지식을 확인하고 소리 내어 입 밖에 내게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을 꾹 닫고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건 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는 것이. 그다음에 손으로도 한번 쓰고 온라인 학습 한번 하고 테스트 또 보고, 보고 테스트로 반복을 시킵니다. 자, 이걸 자세하게 7반복 수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에 요렇게 안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초등은 800단어, 중고등은 1200단어, 그리고 플러스 1000단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안내문이 있었고, 아시죠? 이렇게 교육부 지침 나오는 거 끝에 보면 주석처럼 이 3000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초등이 꼭 알아야 되는 800단어, 중고등이 꼭 알아야 하는 1200단어, 그 이외의 단어들은 정리해 둔 게 있어서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영어 독립 커리큘럼 만세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원장님들께 이제 양질의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후기 남겨주시면 혹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정리된 자료는 남겨둘게요.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있고요. 요걸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권장 800은 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당연한 거죠. 고등 가기 전에 1200은 떼놔야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이걸 각 출판사에서 잘 정리해서 줍니다. 능률복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니어 능률복화 스타터가 요렇게 초 3, 4, 4, 5가 되어 있고 입문의 경우에는 예비 중일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기초 영단어 800개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이 중1, 2, 실력이 중2, 3. 수거는 중3인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이나 요럴 때 짤막하게 하긴 딱 좋고 요 어원편 좋죠. 사실 저는 능률복화의 가장 스테디셀러인 어원편을 사랑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해요. 거기는 한국말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많이 같이 못했었는데 어원편 라이트 제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괜찮았습니다. 저는 요 기본과 실력 나가다가 잠깐 이벤트성으로 방학 특강이나 또 저희 이한희 원장님이 천재 이한희 원장님이 복화 챌린지라는 거 한 번씩 소개해 주세요. 그럴 때 이벤트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어원편 라이트 참 괜찮고요. 고등 이후로는 어원편, 고교 기본, 국어 요런 것들이 있죠. 고교 필수, 수능 완성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판사마다 다 이렇게 있으니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요 중에선 뭘 골라야 할까? 잠깐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능률복화 스타터예요. 이게 이제 곧 개정이 될 거란 말씀도 있는데 능률복화 입문, 주니어 능률복화 입문이 초등기초 영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단어장으로 많이 썼는데 이것도 애기들이 좀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좀 많고 빡빡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나온 게 스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조금 널널하게 들어가 있고 그림도 좀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여유롭고 특히나 요렇게 데일리 테스트 파트가 워크시트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어린 친구들 첫 단어장으로 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요 구성 잠깐 보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어원편 라이트. 어원편에 있는 핵심은 가지고 오되 좀 단어가 덜 어렵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저희 이번에 복화 챌린지 하면서 한 친구가 3주 만에 한 권을 3번 돌렸는데 읽으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첫 번 할 땐 좀 시간이 걸렸는데 2번, 3번 돌 때는 쭉쭉 나가더라고요. 머릿속에 잘 남는다. '좀 단어를 공부하는데 눈이 달라진다.'라는 평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워드맵 같은 것도 되어 있어서 학습하기 참 좋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고를 때는 넬트가 짱이죠. 저는 넬트를 첫 테스트로 항상 씁니다. 저희 학원 레벨 테스트로 항상 쓰고 있고 넬트 결과 바탕으로 어휘 볼륨과 수준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출판사별 추천 교재를 정하시면은 참 적당하죠. 그런데 넬트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럴 때는 예비 중이라면 주니어 능률복합 입문을 책 전체를, 중학생이라면 주니어 능률복합 기본 혹은 실력으로 책 전체를, 예비고라면 주능보 실력이나 능률복합 어원편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라면 고교 필수 정도를 전체를 클래스카드 가보시면 제공 세트에 전체 합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객관식으로 50에서 100문항 정도를 풀게 합니다. 뭘로? 저는 클카로. 그냥 아이디랑을 미리 주고 테스트용을 주고 보고 와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0점 이하라면 객관식인데 50점 이하라면 아래 단계를 하셔야겠죠? 70점 안팎이 가장 적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니어 능률복합 입문이 70점 안팎이었다? 그럼 요거 딱 나가기 좋겠죠. 왜? 우리는 품사도 하고 주관식도 할 거거든요. 객관식으로 살짝 아는 것을 나갔을 때 아이가 힘들이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죠. 90점 이상이어도 아이랑 얘기를 합니다. 잘 봤어, 잘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너 품사도 테스트 볼 거고 주관식 스펠도 쓰게 할 거야. 어떨 것 같아? 그냥 이걸로 할까? 객관식 잘했으니까 다음 레벨로 갈까? 아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쉽게 갈게요 합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걸 아까 보셨던 대로 7단계로 나가는데요. 제가 7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얘를 크게 묶자면 예습을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간 다음에 1차로 테스트를 한번 보고 복습을 하면서 2차로 한번 테스트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한 단어장에 대해서 클래스를 2개를 놓고 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는 1차 테스트는 객관식으로 보고 2차 테스트는 주관식으로 보거든요. 1차 객관식 테스트는 반드시 스피킹 녹음을 해야 칠 수 있고 주관식 테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클래스를 2개를 만들어 놓고 2군데 세팅을 달리 해둡니다. 그러면 아이가 오가면서 테스트를 보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하나 이걸 눌러서 하기는 우리의 손목은 소중하니까요. 진도 클래스의 경우에는 스피킹 낭독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둡니다. 이 관리 부분에서 학습 테스트 정책 단어 세트 부분이에요. 필요한 분은 사진 찍어 두세요. 이 스피킹의 낭독 그리고 이 AI 채점을 반드시 활성화해 둡니다. 물론 더 많이 활성화해 두셔도 되세요. 얘가 몽고하니 이걸 활성화해 두면 이걸 해야만 테스트를 응시할 수가 있거든요. 필수학습 정책인 것인데 저는 요거는 꼭 켜놓는 편이에요. 왜? 단어는 반드시 녹음하고 말로 열어봐야 하니까. 그리고 요 AI 채점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전에는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었죠. 그럴 수는 없었고 저희 알바쌤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하나하나 코멘트 남기시고 티칭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일시적으로 학원을 3군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 선생님 다 해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한 군데 집중하면 제가 들어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AI 채점이 나와줘서 AI가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점수가 많이 낮은 것을 한 번씩 들어보고 이 친구가 틀렸던 것을 체크해서 코칭을 해줍니다. 매번까지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쩌다 한 번 잡아서 쥐잡듯이 잡는 거죠. No! 하면서 이렇게 AI 채점이 있어 참 좋고요. 이때 저는 객관식 50문항, 목표 90점 이렇게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주관식이에요. 이거는 복습 클래스. 위에 제목 부분이 이제 잘린 건데 테스트 설정이에요. 단어는 주관식으로 100%로 하고 있고요. 50문항을 느리게 90점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스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세트들은 여기 진도 클래스는 출판사가 제공하는 거 1개씩 그냥 출판사 제공이고요. 요 품사는 제가 만든 거예요. 품사를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게 하고 싶은데 채점이 귀찮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팁은 드리긴 할 건데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팁 드릴게요. 어쨌든 진도 클래스는 저는 요렇게 해 놓고요. 복습 클래스의 경우에는 묶어둡니다. 얘가 지금 앞부분이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0개 세트씩 묶어요, 누적해서. 그래서 여기서 1데이 1에서 10 갔으면 그다음은 2에서 11, 3에서 12, 4에서 13 요렇게로 10개씩 묶여 있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불규칙 동사 변형도 만들어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탈탈 털죠. 단어를 품사도 하고 주관식 테스트도 보고 품사 변형 저거 불규칙 변형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넣어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팁을 드릴게요. 일단 요렇게 세팅을 해 두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프리뷰 파트입니다. 제가 주니어 능률 보컬 3D에서 참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프리뷰 페이지에서 쓱 훑어보면서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모르는 건 뭐가 있나를 보게 하는 페이지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 무작정 공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었지?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한번 보고 가는 거. 사실 요 페이지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눈 빠른 친구들은 30초도 안 걸리죠. 진짜 느린 보 친구가 2, 3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학습 효과가 또 한 번 적시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페이지는 꼭 활용을 합니다. 모두 아는 단어로 체크가 되어 있어도 아까 제가 복습 클래스 보여드렸죠. 누적으로 주관식으로 테스트를 하면 이거 버거울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도 되세요. 아는 것과 아는 느낌이 드는 건 다르니까요. 저희 학생이 실제로 체크를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프리뷰를 하고 나서 바로 단어를 소리내어 읽게 합니다. 우리는 기깔나는 원음 세트를 가지고 있죠. 요거 꼭 강조하세요. 사실 단어 공부든 뭐든 아마 이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은 클래스 카드 하드 유저가 아니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온라인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하느냐? 그럴 때 어머님, 제 발음도 좋아요. 제 발음도 좋은데 원어민 발음을 듣고 애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꾸 듣고 자꾸 녹음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발음도 좋으나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저는 저희 어휘 시스템의 말씀을 드릴 때 꼭, 저희 원어민 발음 들어가면서 학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음 세트 적극 활용하시고요. 여기 스피킹 파트에서 요거 누르면 발음이 나오고 스피킹에서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녹음까지 하는 겁니다. 클래스카드 스피킹 낭독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클카 스피킹 나누고 단어의 스피킹은 제가 적극 밀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딱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대표님께서 문장이면 되지 않는가, 단어까지 필요한가? 저는 필요해요. 단어 꼭 녹음해야 돼요. 꼭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들으시고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저는 단어 스피킹 낭독은 꼭 시스템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스펠의 경우 입을 다물고 발음할 줄 모르는 단어는 훨씬 더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이게 과학적인 통계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그러더라고요. 못 읽는 단어는 글씨로 안 남고 뜻도 안 남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이거 꼭 시켜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혹은, 혹은 가끔 클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까먹고 좀 싫어하기도 하고 좀 부모님 반발이 심하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는 요 QR을 찍으면 원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듣고 카톡으로 요 페이지 보면서 녹음 보내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소리만 오는 거예요. door, cut, dice, have 오는데 이때 단어 개수가 20개면 0.7초, 14초 안에 읽어 라고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기 위해 죽어라 읽어요. 야, 4번 읽고 해와 이게 아니라 야, 14초 안에 해 그러면은 막 읽습니다. 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읽어요. 그것 학습 효과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요. 얘들아, 들으면서 발음 몰랐던 건 발음 써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발음 기호 쓰시는 분들 계세요? 훌륭하시네요. 저는 못 써요. 알파벳도 아직 막 헷갈리고 BDPQ 맨날 헷갈리는데 그 발음 기호까지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한글로 씁니다. 털, share 써줍니다. 한글로 쓰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클카도 애초에 1.4배속으로 녹음하라고 하고 시키시면은 꽤 짜릿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도 애들가 해냈어 막 이러면서 짜릿하게 할 수 있고 요거는 강추 드리는데 자 AI가 채점을 해주고 했어요. 그치만 우리가 그걸 매번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씩 별책 부록 있죠. 이 단어장마다 요약되어 있는 별책 부록이 있습니다. 그걸 펼쳐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는 거야. 준비 시작 하고 초대기를 하십시오. 이때 말씀드린 대로 단어 개수 0.7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헉하죠. 한 번씩 그렇게 불식 언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요 소리 내서 읽기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킹 낭독은 꼭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2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필사를 한번 해야죠. 가끔 교재는 4만 놓고 클카만 쓰시는 원장님들 계세요. 어, 굳이 왜? 저는 구식인 사람이라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단어가 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야 하고요. 요즘 친구들 너무 온라인만 합니다. 글씨 많이 써야 돼요. 이때 굳이 노트나 워크북을 쓰지 마시고 그냥 책에다 쓰세요. 책에다 필사시켜 주세요. 저는 단어, 여기 있는 단어, 품사, 3단 변형 있는 거, 다의어, 유의어 다 쓰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야, 네가 요걸 허투루 보니까 넬트가 안 나오는 거야. 요걸 잘 봐야 넬트가 잘 나오는 거라고. 라고 쫌니다. 그렇게 쪼고 있어요. 요 부분을 필사시킵니다. 요 네모 부분. 저는 여기서 품사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다의어 뜻 나오는 거. 애들 써오라고 하면 키가 큰만 써올 때 있어요. 멋진만 씁니다. 저는 다 써야 돼요. 이거는 제가 꼭 검사하고 안 된 건 3번씩 쓰게 합니다. 그렇게 몇 번 털면 초장에 애들이 잘 써오는데요. 요 부분을 쓰게 하는데요. 요렇게.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사진을 올려놓고선 나중에 뭐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 썼더라고요, 품사를. 반이어도 안 쓰고. 그래서 털렸습니다. 예문의 경우 그냥 구문 분석만 해라. 눈으로 봐라 라고 합니다. 필사해도 좋죠.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 저는 과제가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좀 부담이 커서 필사까지 시키지 않는데 너 예문 대충 보면 이 뒤에 문제 틀린다라고 미리 말은 해둡니다.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 너 예문 허투루 보면 안 돼 라고 꼭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까매진 책은 아이도 뿌듯하게 하고 부모님도 뿌듯하게 합니다. 책은 까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쁘게 깔끔하게 한 것보다 새까만 책이 공부한 보람도 느끼고 부모님들도 뿌듯하시죠? 웬만하면 따로 노트 쓰지 마시고 가끔 저한테 이거 삼선 노트에다가 필필필필 컷컷컷컷 쓰게 하면 어떻느냐 영어 노트에다 말씀 주시는데 그래도 되죠. 근데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다 쓰는 걸 더 추천드려요. 책이 왜 하얘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필사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클래스 카드에서 객관식 테스트를 봅니다. 여기 암기 리콜 스펠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요거는 아이들이 처음 최초의 학원에 와서 저는 데이 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랑 단어 학습이 확립되지 않은 친구들은 데이 원의 경우에는 싹 다 제 앞에서 하고 보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암기 리콜 스펠도 한 번은 시켜봐요. 생각 외로 헤맵니다. 애가 울어요. 막 울먹울먹해서 봤더니 1구감 암기만 10번, 10,000% 되어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그래? 제가 이랬는데 원장님들도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셔야 하시고 아이들도 요 암기 리콜 스펠을 한 번은 시켜보셔야 하세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자, 그러면서 암기 리콜 스펠 중에 무엇을 활용하여 네가 단어 테스트를 볼 건지를 선택하게 하세요. 저의 경우 지금 옆에 여기 밑에 보시면 하얀데
필수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 이미 필사도 했거니와 저는 지시는 간결한 걸 좋아하거든요. 테스트 봐와로 끝내고 그 안에서의 학습은 본인이 선택하게 하되 몇 번을 했는데 테스트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너 암기해, 리콜해, 스펠해 요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납득을 해요. 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암기, 리콜, 스펠 중에서 몇 가지를 지정해서 시키시는 것도 괜찮겠죠? 어쨌든 객관식 90점 넘기기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암기, 리콜, 스펠은 각 학원의 정책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보는 장면이에요. 못 보셨던 분도 Be 계실까 going to. 싶어서. Be going to. Cap. Cap. Make. 자, 요런 식으로 갑니다. 발음도 계속 나오고요. 저는 요 육지선다 되게 좋아해요. 육지선다가 생각보다 눈에 얼른 안 들어와서 좀 봐야 되죠.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육지선다 되게 좀 좋아합니다. 자, 요렇게 객관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품사 테스트도 봅니다. 당연히 품사를 알면 문장에 도움이 되니까 시키죠. 그러긴 하는데 사실 이건 품사의 탈을 쓴 또 다른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팔품사의 개념을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요 영상 저는 유 선생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검색해서 찾았더니 있었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게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이두를 꾸며두는 형용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랄라랄라라랄랄라, 랄라랄라라랄랄라. 형용사 동사 꾸미는 부사, 연결해주는 접속사, 장소 방법 시간 앞에 전치사. 와우, 쉽구나 감탄사. 네, 요렇게 나오고 이 뒷부분에는 영어가 나와요. 영어로도 부르세요. 그래서 거기는 못 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랑 파닉스가 끝나고 저는 바로 이제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럼 얘부터 불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남매가 왔어요. 네, 형님이 먼저 시작을 했죠. 동생은 파닉스 단계였어요. 근데 오빠가 하도 부르니까 이걸 외운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하는 1학년이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셨어요. 팔품사 중학생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요 노래로 저희 애들은 그냥 툭 치면 나 거의 척수반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봐오면 제가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해야 돼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했겠죠? 그들을 이어주는 꾸며주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사까지 곧잘 가는데 전치사 접속사에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래 가사를 외우게 하고 있고요. 요거를 외웠으면 이제 이름을 알죠? 이름과 원리를 대충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애들이 단어의 품사가 바로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뭘 해주셔야 되느냐? 단어의 뜻을 알면 품사를 맞출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되죠. 학교, 장소의 이름이지 명사인 거야. 귀여운, 저는 무식하지만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형용사야 합니다. 착한, 니은 끝났네 형용사야. 요렇게. 그리고 다로 끝났네 동사야. 요렇게 가르칩니다. 뜻을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목적입니다. 느낌 아시죠? 품사를 맞춘다기보다 애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품사를 말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사실상 뜻 테스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릴 세트, 번호 선택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단어 쓰고 8개 품사 다 써놓고 그게 몇 번에 해당하는지를 해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 독립 커리큘럼 만세라는 카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거기에 요거 만드는 상세한 방법을 올려뒀어요. 올려뒀으니까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시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 힘들다 싶으시면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우리 별책 부록 있죠? 별책 부록을 펼쳐두시고 초재기를 하면서 품사도 말하게 하세요. 그냥 go, 가다, 동사, school, 학교, 명사, student, 학생, 명사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카톡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셔도 되고 녹음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다 들어봐요. 그냥 엄지만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죠. 확인했다는 엄지만 하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 방법도 강추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품사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뜻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품사의 탈을 쓴 뜻 테스트나 다름이 없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교재도 한번 풀게 해요. 교재에 이렇게 체크업이라는 거 미니 테스트가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요 부분 혹시 쓰세요? 안 쓰시면 쓰세요. 가끔 물론 출판사에서 온갖 종류의 훌륭한 워크시트를 주십니다. 근데 교재는 다 안 쓰시면서 워크시트만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비추해요. 그거 뽑는 것도 시간이고 노력입니다. 너무 그냥 책 한 권을 탈탈 털어 다 쓰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 체크업 데이별로 있는 것도 꼭 보게 하시고요. 리뷰 테스트의 경우에는 5개씩 누적이 있습니다. 요거에서도 와장창창 털립니다. 장난 없어요. 애들 다 틀리죠. 그렇게 하셔서 미니 테스트는 꼭 봐주세요. 특히 이 체크업 파트에서 원장님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애들이 예문을 잘 봐야 풀 수 있습니다. 뭔 소린고 하니 여기 보시면 위 빈칸 go to the zoo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그 동물원에 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우리는은 있어. 동물원에도 있고 가다도 있네. 것이다구나 하고 여기다가 be going to를 써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We be going to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야 봐 여기 예문에 we are going to the zoo라고 적혀 있었지. 너 예문 안 본 거네? 하고 요때 한번 잡으셔야 애들이 예문을 꾸준히 봐옵니다. 그래야 이게 변형을 해서 쓴다는 걸 알고요. 가끔 시제 예를 들어 친구를 만들었다. 인데 make friend라고만 적어와요. 그러면 만들었다고 적혀 있잖아. 너 예문 또 안 봤네? 이런 식으로. 예문 부분 잘 봐야 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적극 활용하시고요. 요 리뷰 테스트 말씀드리는 누적 테스트입니다. 요거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풀고 다시 채점하는 것만으로도 다 틀려도 그냥 셀프 채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이 푼 거예요. 이렇게 풀어오고요. 리뷰 테스트 파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지금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게 자동화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냥 한 번씩 털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할 때 답을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요게 데이 몇에 들어가 있는 건지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가 데이 30에 가서 뒤져서 프리벤트를 찾아서 써와야 돼요. 요런 방식도 혹시 소수 정예로 하셔서 품이 좀 남는다 싶으시면 추천드려요. 한 번이라도 더 공부시키고 싶어서 요런 노력을 하네요. 자, 요런 식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주관식 누적 테스트를 보죠. lard, 요런 식으로 갑니다. 자, 저는 클카 테스트로 봅니다. 왜냐면 채점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자판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시험지와 정답을 다 인쇄하셔서 지필로 보고 셀프 채점을 하게 하세요. 괜히 클카로 괜히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적을 저는 10개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5개나 3개로만 누적을 시켜서 해주시거나 아예 누적 없이도 할 수 있겠죠. 혹은 아예 책을 한 단계 낮추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스펠이 유독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뭐 데이 한 10몇 가지 갔는데 슬슬 막 여기가 주관식 복습이 막 30, 20 난리가 나면 잠깐 진도를 멈추고 그 영역 거를 몇 개씩 묶어서 주관식을 조금 더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진도를 빼기도 합니다. 잠깐 멈추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초등 저학년들의 경우에는 스펠 스크램블을 만들어 둡니다. 제가 이것도 영어 독립 커리큘럼 만세에 올려놨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품사가 요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네요. 예, 요렇게 갑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네. 요렇게로 그냥 바다. 오, 요렇게 하루, 데이 요렇게. 초등 저학년의 경우 그리고 스펠이 너무 안 되는 친구들은 좀 부담 줄여서 이거를 한 단계 넣고 그 다음에 주관식 시스템을 보게 하면 조금 더 덜 힘듭니다. 왜냐면 스펠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시죠? 요 안에서도 섞여요. 그냥 단어를 그림으로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뭐뭐가 대충 들어가 있고 그걸 배열해야 돼.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 스펠 스크램블도 추천을 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시트를 드려요. 영독스 들어가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단어장에 있는 걸 쭉 가지고 계신 것을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공통지시문과 문제와 답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한꺼번에 긁어서 드릴 세트로 만드신 다음 쪼개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릴 거고 영독세 가만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어, 야, 저, 하고 마지막 불규칙 동사 테스트입니다. 저는 이거를 단어 세트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보게 하고 있어요. 힘들죠?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이 주니어 능력고사 입문 같은 경우는 저는 전 원생이 다 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간판으로 쓰는 단어장 같은 경우는 만들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제 기준 이 방식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단어 부분에 이 해당하는 단어의 변형을 쓰고 그게 컷의 과거다, 컷의 과거 분사다 뜻 부분에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서 테스트나 매칭 게임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만드실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요 별표 보이시죠, 원장님들? 별표. 3단 변형을 하는 단어를 원래 단어장에서 별표를 쳐두세요. 요렇게요. 이렇게 단어장에서 3단 변형하는 동사들을 불규칙 변신하는 동사들을 별표를 찍어 두시고 이걸 인쇄하시면서 여기 별 표시한 단어만 출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걸 주면서 이거 3단 변형 써와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3단 변형까지 하시면 제가 보니까 주니어 능률복화 입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열심히 해둬도 그 다음부터 웬만한 3단 변형은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죠? 많이 남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도 셉니다. 그래도 세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나 위클리 테스트를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편한 건 객관식으로 누적해서 100개씩 보는 겁니다. 그냥 이 친구가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장 한 권을 미리 뽑아두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미리 뽑아놓고 올 때마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주관식이 틀리는 게 싫어서 리포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오답 노트라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출력하시면 오답 노트라고 있어요. 요거를 줘서 그것만 써와 라고도 합니다. 그것만 써와 라고도 해요. 그러면 요거 자체로도 훌륭한 데일리 테스트지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혹은 리포트 성적표에 오답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긁어옵니다. 컨트롤 C로 해요. 컨트롤 C 하고 이걸로 단어 세트를 만들면 클카가 알아서 그거 가지고 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친구 전용 세트가 완성이 되고 요걸로 제가 객관식 써놨는데 주관식 시험을 보거나 객관식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틀렸던 것만 가지고도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로 하시는 거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하셔야 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요 부분, 요즘 책들은 좋아서 학습 계획이 항상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다 날짜 써서 숙제 내줍니다. 이 부분에다가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1, 2단계, 우리 1, 2단계 뭐였는지 기억해 볼까요? 1, 2단계는 프리뷰 페이지 푸는 거랑 녹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습이에요. 그리고 3, 4, 5, 6단계가 뭐였냐면 필사하고 객관식 테스트 풀고 드릴 테스트 푸는 거였습니다. 요게 저희는 진도예요. 그리고 누적. 여기 저거 체크업 같은 거 풀고 마지막으로 주관식 보는 게 복습입니다. 그걸 여 앞에다 쓰는 게 예습. 여기가 진도, 여기가 복습. 요렇게로 보통 많이 해줍니다. 이 7단계를 학생들 역량에 맞게 배분을 해주시면 맞춤 플래너가 완성이 되죠. 요렇게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든 친구들이에요. 필사랑 스피킹 낭독하고 필사하고 그 다음에 클카 진도 클래스 풀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체크업 풀고 복습하고 이렇게 할 경우 일주일에 대회 1개를 나가죠. 아주 역량이 안 되는 친구들은 끼고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하고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해요. 하루 진도, 하루 복습, 하루 진도, 하루 복습. 이땐 예습까지 합쳐서입니다. 요렇게 묶어서 가는데 이걸 좀 힘들어 한다 하면 좀 이렇게 펼쳐서 날짜를 정해두고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간 트래킹을 하셔야 된다고. 교재와 클래스 카드 리포트로 확인을 합니다. 일단 제 기준 예습을 마쳤다면 진도 클래스에 요렇게 스피킹 낭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의 프리뷰 페이지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진도를 마쳤다면 교재 필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진도 클래스에서 요렇게 점수가 들어가고 제 경우 품사까지도 풀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습을 마쳤다면 교재의 체크업과 리뷰 테스트가 풀려 있어야 하고 여기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요렇게 중간중간 관리를 하는데 애들이 띄엄띄엄 온다 그러면 전 책사진과 요 리포트는 제가 보고 책사진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관리를 하자. 이 결과를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어머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이 20번의 세미나를 하면서 주간 테스트, 주간 리포트도 말씀드려봤고, 분기별도 말씀드려봤고, 월간도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매일 보냅니다. 왜냐면 이거를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묶잖아요. 그러면 내가 틈틈이 기록이 빠진 걸 그때 가서 밀린 일기 쓰듯이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월말이 되면. 그게 밀리면 결국 못 보내는 거고. 근데 매일매일 보내면 매일매일 기록을 정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몇 번씩 빠져도 부모님이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어차피 맨날 보내니까. 밀려서도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때 이렇게 보내실 때 애들 낭독 리포트 잘한 거 있죠. 그것도 한 번씩 보내주세요. 클래스 카드에 나와 있죠. 매번까진 잘 안 들으시는데 몇 번씩 보내드리면 저희 애가 영어 읽는 거 처음 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응 좋습니다. 교재가 좀 오늘 이뻤다. 좀 새까맸다. 그러면 교재 사진도 한 번씩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너무 좋고요. 참고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완성하는 건 저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혹은 저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는 건 영어 독립 커리큘럼 만세라는 카페에서 제가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수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결과물이 완성이 돼서 나와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주니어 능률복화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원편 이후, 고등거 이후로는요. 원리를 거기는 프리뷰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하는 대신에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는 단어에 형광펜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 들으시면 보통 모르는 거에 치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돌릴 거잖아요. 여러 번 돌려야 되잖아요. 모르는 걸 형광펜 치면 알게 됐을 때 다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는 거에 형광펜을 쳐서 결국 모든 단어가 다 형광펜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가고도 합니다. 요렇게 해서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문을 빼고 모두 필사를 시킵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녹음 다 시키고 있고요. 단 이렇게 고등편 같은 경우는 누적 복습 테스트 주관식이 빡셉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하향 조정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60점, 50점 이렇게 커트라인을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객관식으로만 누적해서 보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등 이후로는 저는 그러니까 능률복화 이후, 중요 능률복화 말고 능률복화 이후로는 주관식까지 보는 건 좀 너무 힘들지 않은가 생각 저는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설령 주관식을 보시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수업 하시는 분들께 팁을 남겨드릴게요. 이 화면이 바뀌었죠? 자, 제가 페이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있을 때 퀴즈 배틀이라는 것도 있고 슬라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적극 활용하셔서 그룹 수업들 하시면 좋은데 슬라이드는 이런 식이에요. tall, 타워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띄워놓고 이제 의미만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애들 돌아가면서 키가 큰 털 이렇게 의미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cut, 배다 이렇게 화면 보면서 함께 보시면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슬라이드였고요. 퀴즈 배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퀴즈 타임 재밌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발표자를 무작위로 이제 추첨하는 거예요. 그룹 수업이시면은 이 단어장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 그 클래스에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모드로 해볼까요? 자, 한여름, 여름 이거 말해야 돼요. 키가 큰, 높은 말해야 돼요. 그래서 OX로. 오케이? 한가을, 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요, 선생님이 포함돼서 제가 들어가 있네요. 득점 모드가 있고, 서바이벌 모드가 있는데요. 서바이벌 모드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 최후의 1인이 오늘 마이쮸를 하나 먹는 거죠. 득점 모드의 경우에는 그냥 점수가 올라가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가을이가 올드를 말했어요. 그럼 넘어가는데, 이거를 여름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득점을 실패하고 지우가 얘를 말하면 점수가 높게 올라갑니다. 200점을 받아요, 이 친구가. 해서 득점 모드로 쭉 가가지고 이제 누가 점수가 높은가로 가셔도 좋은데 저는 요거를 단체 초재기도 많이 합니다. 뭔 소리냐면 니네가 이걸 끝까지 다 말하는 데 있어서 1분 안에 다 말하면 오늘 3분 일찍 끝내준다. 뭐 마이쮸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그냥 1등과 2등이 결정되는 테스트 걸 가게 되면 꼭 못하는 친구가 못해요. 잘하는 친구만 잘하고. 그러면 팀이 함께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단체로 빨리 말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못해도 잘하는 친구 얼른 대답해주고 하면서 야 고마워 네가 함께 해줘가지고 우리가 잘 됐어 요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득점 모드의 경우에는 다 합쳐서 이 득점 모드 말고 퀴즈 배틀에서 보시면 이렇게 헌트나 챌린지 레이스 같은 거 있어요. 이 레이스 하면서 아이들이 단체로 몇 점을 득점하면 오늘 3분 일찍 끝내준다. 마이쮸 준다. 이런 식으로 해도 네가 오늘 지난번에 3,000점밖에 못 받았는데 3,500점 받아서 우리가 이겼어. 야, 내가 모자란 점수를 메워줬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분위기가 온화해지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중간에도 합류가 가능합니다. 그죠, 부대표님? 중간에 합류 가능하죠? 네네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3분 동안 게임을 하는데 1분은 그냥 애들끼리 달려요. 1분 후에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달려요. 선생님한테 잡히면 걔는 이제 오늘 죽음인 거죠. 요렇게 해도 애들 난리 납니다. 아! 난리 납니다. 쫄깃쫄깃하게 즐기실 수 있으세요.
요 퀴즈 타임의 경우는 아까 제가 초재기나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보드게임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초등 저학년 친구들은 보드게임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 단어장에 어휘학습지, 벌책부록 같은 걸 들고 모여요. 그리고 이번에 나갔던 진도 페이지를 펼쳐둡니다. 그러고 나서 젠가면 젠가, 토끼 달리기면 토끼 달리기, 뭐 윷놀이면 윷놀이를 펼쳐놓고 내 순서에 주사위를 굴립니다.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개를 읽어요. go, 가다, 동사, school, 학교, 명사, student, 학생, 명사 이렇게 읽고 말 하나가 가거나 막대기를 하나 빼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내 순서가 왔을 때 보드게임을 하는데 내 순서가 왔을 때 주사위 굴려서 단어를 읽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게임을. 요렇게로 하시면 애들이 그렇게 꾹 닫혔던 입이 게임할 땐 열립니다. 각자 자기 진도 걸 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의 경우에는 그룹 수업이 아니라 개별 수업을 하셔도 야 잠깐 모여 게임 한 판만 하자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훨씬 좀 재미나게 할 수 있겠죠. 방학 같은 때 조금 시간 여유 있을 때 하셔도 좋고요. 퀴즈 타임을 펼쳐놓고 하셔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별책 부록을 펼쳐놓고 해도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게임을 즐기셔도 좋으실 것 같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 몇 가지 추천해둔 게 있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